어제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화환들이 꽤 많이 깔려 있었다. 뭐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지금 그 단순한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단을 넘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하는 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청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방청석이 그 여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 10석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 몇백 명 수준이 그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몇십 대 일, 뭐 금방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뭐 저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개 변론이라는 것이 워낙 그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내가 꼭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관심도가 좀 떨어진 측면.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그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 그 심판이 어떻게 될까?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저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뭐 하는 부분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관심이 한꺼번에 겹쳐서 아마 36.9대 1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노돌 교수님의 개인적인 전망은 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판은 아니다. 뭐 다만 뭐 앞으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 방청객들의 수치만 봐도 경쟁률만 봐도 꽤 관심이 많고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대체적입니다. 한동훈 장관 선을 넘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오늘 대리인단이 출석을 했는데요. 재판에 앞서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변론을 앞서서 국회 측도 마찬가지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 대리인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 쪽에서는 뭔가 이번에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했던 철험의 수석 의원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지 뭐 그냥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리 여쭤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철험이나 법사위원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국회 차원의 이론인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제 대리인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측에는 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제 여기에 이제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국회 측에서는 그 전 국회 헌법연구관들이 이제 또 대리인을 맡고 있고 정말 헌법 전문가들이 어떤 불꽃 튀기는 대결이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제 이 법무부가 자격이 있느냐부터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즉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은 소추권과 기소권이 없는데 왜 이제 자격이 되느냐 이 문제부터 아마 이제 논쟁이 시작되고 아마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변론이 시작되면 이 헌법재판관들끼리의 이제 몇 번의 어떤 평의를 거칩니다. 평의를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고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는 게 되면 바로 이제 아마 각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소송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론이 일찍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왜냐하면 거예요? 이제 그 법무부를 국가기관으로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뭐 빨리 결론이 난다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 자격이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상당한 기간이 아마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아무리 검수완박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쪽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의무도 없고 그렇죠.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진행이 됐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번번이 부딪혀 왔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위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저는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어달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우리 입법 해석이라든가 여기에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쪽의 얘기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아까 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심사하고 의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동훈 장관 측, 그러니까 법무부와 국회 얘기는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노돌 교수님, 결국은 그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입장에서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러니까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뭔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첫째 장애물, 국가기관이라는 그 장애물 넘는다 하더라도 저건 이제 들어가서 결국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실제 본안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 부분은 그러니까 자, 절차 위반했다, 위헌성이 있다,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이게 반헌법적이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이 다 뭐 침해가 되었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위헌이 되는 건 직접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권한쟁의 심판이지 예. 법률의 위헌 심판이 아니에요. 저 문제는 만약에 이제 법률의 위헌 심판을 한다면 예. 누군가가 그 법률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저건 충분히 위헌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 뭐 예, 위장탈당 같은 절차도 거.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예. 근데 이건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한쟁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느냐 이거니까 저런 식의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의 위헌성이 있고 절차적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무슨 위헌성이 말씀인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그럼 이걸 법적인 거 말고 정치적으로 좀 풀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겼지만 뭔가 쉽지 않은 길인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 테고, 네. 그렇다면 어쨌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결론과 다르더라도 결과가 네.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법률적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도 바로 뭐 수사권 문제나 절차 논란을 가지고서 예. 아 이거를 뭐 법적으로 뭐 헌법 몇 조에 따라서 뭐 검사 그 영장 청구권 또는 수사 기소권 뭐 이런 것들이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굉장히 법률적 논쟁이거든요. 예. 그런 논쟁으로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보통 비법조인도 알아듣기 쉽게 뭐 위장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이 우연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법이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률적으로 가서 헌재에 가서 다투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다 하는 거를 쟁점을 좀 드러내 보인 측면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국민 홍보 효과를 좀 노린 거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법률적 논쟁에서 설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밀리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예. 나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여러 가지의 그 꼼수, 예. 민주당 측의 꼼수죠. 그런 것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재소환을 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성공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 반, 정치 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률 반, 정치 반. 그 얘기는 막 선을 넘었다. 이걸 멈춰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이런 상당히 여러 정치적 수사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다. 저게 법률적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위장탈당 얘기도 좀 더 부각하고요. 유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앞으로도 여러 변론이 진행이 될 거고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의 여러 화환들도 좀 여러 눈길을 끌었는데
검수완박 입법에 반하는 공개 변론 뭐 이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탄핵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역대 보던 장관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을 못한 이제 인혁당 사건 관련한 거라든지 그걸 해결할 때도 보면 내가 책임지겠다. 배임이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문제를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즉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떤 진보층 진영에서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이제 그런 행보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사실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게 이 헌법재판에서 지더라도 내가 나가서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문제를 보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보던 장관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국회의원들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어떤 정책적 입장을 국내에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장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장관이 뭘 잘못했죠? 장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서 책임지는 게 잘못입니까? 자기 장관에 관련해서 이런 헌법재판 설명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뭐 불법이나 비리가 있다든지 이걸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말을 뭐 대략 종합해 보면 법리 대결도 법리 대결이지만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쉽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여론전도 펼치고 쉽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도도 여러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한 얘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